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4월 10일 총선거는 3월 23일에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됩니다. 따라서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오늘부터 따지니까 27일 정도 남은 지금 이런 상태에 선거가 임박했는데, 아직도 국회의원 선거법에 이 인구의 들쭉날쭉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아직 선거법 개정에 손도 못 대고 있고, 그리고 각 정당은 이제 공천에 매몰이 돼가지고 국민은 거의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안중에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국민 지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국민의힘당은 좀 고려하는 것 같은데,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전혀 그런 고려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물컵이 있는데, 국민의힘당 물컵이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 물컵이 있는데, 지금 그 안에 소용돌이가 일고 있어요. 국민의힘당은 좀 덜한 것 같고, 이 민주당의 소용돌이는 어떤 경우를 보면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고, 어떤 경우로 보면 착오로 조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로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이재명을 시켜 세워가지고 그냥 공천만 따겠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민주당의 경우는 국민 안중에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정당들이 그들이 물컵 안에서 일으키는 소용돌이, 거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이거를 국민이 내려다보고 있거나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거나 이런 관념은 지금 전혀 없이 이제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단언컨대 22대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21대 국회 말의 현재 이 대한민국 국회는 이 국회가 아니다. 정당도 아니다. 이들이 이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뭘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또 나는 국회의원 외에는 마땅한 할 직업이 없다. 20대 때 데모를 했다. 그리고 짧게 한 10달, 1년 감옥에 갔다 왔다. 그걸 훈장화했다. 그래가 정당에 들어갔다. 그래 국회의원 했다. 장관도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민주당에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뭐 하는 것인지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직업으로서의 국회의원 외에는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렇다면 그 직업, 서양학자 누구누가 말한 그걸 빌릴 것 없이 직업이 윤리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그게 직업윤리의 기준이고, 국회의원을 마땅히 그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안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하면 그건 국민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게 아니지. 국회의원을 해야 수입이 계속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해야 자식들 해외 유학도 보내고 좋은 집도 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떵떵거리게 된다. 그러니까 죽기 하면 살기로 싸워서 피가 터지더라도 공천을 따내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이재명계가 아니었는데도 이번에는 맹세코 이재명 찬양가를 부른다. 이건 정말 눈살 찌푸리는 일이 돼갖고 한 사람 예만 들겠습니다. 추미애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재인 정권 아래서 윤석열이라는 자를 대통령으로 키워 만든 데 책임이 있는 자들은 석고대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윤석열을 쥐어받고 징계 처분하고 직무정지하고, 그 틈새에 나는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 그래가 끝까지 버텨서 저 물건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판결까지 올려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은 추미애다. 재작년 3월 9일 투표가 있고 3월 10일 아침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썸네일 제목이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은 추미애 이랬더니 조회수가 6, 70만이 확 올라갔어. 광고 수입도 그 순간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랬던 추미애 씨가 작년 가을에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간디의 무저항주의를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데 기여한 자는 석고대죄해야 된다. 그 정신세계를 창란시키는 이런 말을 자간 이 소용돌이에 빠지다 보니까 하늘이 어떻게 내려다보고 국민이 어떻게 바라다보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소용돌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또 코미디 같은 일이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드러난 것으로는 이 9명의 현역 의원이 기소되고 구속돼 있고 그 중에는 국민의힘 당은 2명이고 나머지 7명은 전부 민주당인데 지금 30개월의 세비와 국고보조를 일체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다. 임기 끝까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명, 이건 대부분은 민주당인데 현재 전부 재판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친명계 일색으로 공천해서 22대 국회도 민주당이 이재명이가 장악해야 되겠는데, 자, 이재명이가 지금 7가지 죄명으로 10가지 혐의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이 17명의 재판받고 있는 사람 또는 30개월째 실형받고 항소 중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자기들끼리 이재명을 중심으로 모여 의논을 했어.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마포 의뢰 노웅래 그 내놔봐야 그건 국민의힘당의 떡이 된다. 만일 서울 민심이 하늘의 뜻과 완전히 배반되는 쪽으로 가지 않는 한 그걸 누가 찍겠어요? 그걸 노웅래를 누가 찍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노웅래를 컷오프 하자고 하니 이게 이재명이가 걸린다. 노웅래는 2가지 혐의 공직선거법과 뇌물죄지만은 이건 7가지 죄명에 10가지 혐의고 이건 금액도 5천만 원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노웅래 등 기동민 등 이런 사람들의 논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노웅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한 가지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을 따름이다. 실형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걸 이재명과 나하고 어디 비교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미디가 돼가 이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제 이런 지경에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일어나는 민주당의 일들은 코미디라고 해서 웃기도 그렇고 추미애처럼 망발 행위를 해도 그걸 탓하기도 그렇고 또 임종석처럼 문재인 정권 전기 3년 동안 비서실장 하면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도 개입된 게 지금 검찰 재수사에서 드러났고 그리고 거의 100회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데 비서실장 관여했고 그리고 과거사 적폐 정리를 위해서 각 행정부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하라. 비서실장 임종석 이름으로 내려보낸 걸 기자회견을 하고 법도 행정도 제도도 경제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데모밖에 모르는 자가 비서실장 앉아가지고 부자가 됐겠지. 부자가 그 딸이 어마어마한 미국의 예술계통학교에 사비로 다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시 고개 들고 나와가지고 반성은커녕 이렇게 또 나오겠다. 이런 이 판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3.5 또는 3050 클럽에 가입된
G7 국가입니다. 3이라는 뜻은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 이상, 5라는 뜻은 인구 5천만 이상,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를 공유하는 나라,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한국. 기왕의 G7은 캐나다가 들어가는데 캐나다는 인구가 지금 3,5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요 빼버리니까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G7 국가입니다. 한국 빼고 G6 6나라 중에 이런 국회가 있습니까? 이런 국회가 있습니까? 모든 나라가 선거 때 되면 조금씩의 뭐 잡음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어. 그 나라의 전통에 맞도록 조용히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될 때까지 상원의원을 6차례 했으니까 66은 36년을 계속해서 상원의원을 했는데 워싱턴하고 이 기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델라웨어 주의 상원의원이었는데 그 기간 내내 2시간을 출근하고 퇴근했다는 겁니다. 출퇴근했어. 그 상원에 터줏대감이 되고 상원 외교위원장도 되고 인심을 얻어 부통령이 됐다가 대통령까지 올라. 그러니까 미국은 선거 때에 뭐 공천 규칙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런 잡음이 전혀 없어. 미국도 19세기 말에는 하원의원 선거를 게리만더링, 어떤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이렇게 쪼개기도 하고 붙이기도 한 일이 있었지만 20세기 들어와서 여성 투표권이 인정된 이후 완전히 지금과 같은 제도로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통령 후보를 개방형으로 뽑는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선거가 축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일본도 그 나름대로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은 일본 사무라이 전통에 따르는 이게 선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은 선거 때마다 이 소용돌이가 있다. 제의 반세기 경험으로 시스템 공천이 작동한 때가 있었다. 그건 언제냐? 박정희 시대 이래에 유신 시대 끝나고 전두환 시대까지 야당이 신민당이 그랬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죠? 박정희 시대, 유신 시대, 전두환 시대 그때까지 야당 그 야당은 맹주들이 이제 박순천, 정일영, 뭐 조병옥 그분들은 60대 초에 이렇게 물러났고 그 다음은 김영삼, 김대중 시대가 이어졌는데 그게 공천에 잡음이 없었던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게 조용하고 시스템 공천이었다. 그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시대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 전당대회 대의원이 그때는 1000명입니다. 왜 1000명이 되었는가 하면 서울 명동에 있는 시공관이 아래층, 위층, 객석이 1000석이야. 거기에 맞춰서 각 지역구별로 대의원을 나누다 보니까 220, 30개 지역구에 대의원이 평균 4, 5명씩 배당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대표도 뽑고 공천관리위원도 뽑고 하는데 잡음이 없어. 잡음이. 왜 잡음이 없느냐? 경상북도 영양군에 신민당 대의원이 4명이다. 딱 이러면 이 4명의 성분이 딱 결정이 돼 있어. YS계, DJ계, 이철성계 됐어. 서로 넘보질 안 해. 넘보질 않아. 그러니까 모여서 그래도 이쪽 표를 좀 유도해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뭐 막걸리도 마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선을 넘질 않아. 그러니까 대개 결과가 딱 나오게 돼 있어. 그 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70년 연말에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1차 투표에 김영삼 후보가 과반수에서 약간 미달됐어. 그리고 2등이 김대중, 3등이 이철성이었는데
다음 날 결선 투표에서 이철성과 김대중이 연합하는 바람에 김영삼 후보가 안 되고 김대중 후보가 돼야 71년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 요 과정이 잡음이 없어. 조용했어. 지금 종로 일가 일대에 나제막한 한옥 여관들이 질비했는데 거기에 지방 대의원들이 모두 와 있으면 이분들이 찾아가서 그냥 방 안에서 악수하고 대화하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각각 소신을 갖고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뭐 잡음이 없어. 그리고 그 시대는 어떻든 야당하는 사람이 좀 종자가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어. 저 시골에 누가 시민당을 함부로 합니까? 그러니까 해당 지역마다 이미 국회의원 후보도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거기 박이 터지라고 막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 돌이켜보면 반세기 전의 일이지만은 그게 시스템 공천 시대였다. 아름다웠다. 추억이다. 지금 어찌 되느냐? 국회의원 특권이 어마무시하다. 특혜가 어마무시하다. 면책 특권이 있어가지고 그 면책 특권 뒤에 숨어가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정치자금 모금에 성공하고 있다. 김의겸 사과도 안 한다. 청담동 술파티 사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라는 자가 새벽 3시까지 그 표현 그대로야. 술 처먹고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고 별짓을 다 했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 소송까지 당했는데 지금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도 나는 그 말을 취소할 수 없다. 그게 김의겸.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어버려. 그리고 특혜는 어마무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임기 4년 동안에 국고가 지원하는 게 55억쯤 돼. 또 정치자금 모금도 선거 있을 때마다 모으고 이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부자가 되고 4년 동안. 장관을 지냈거나 살림이 넉넉한 사람은 4년 동안 국가로부터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타고 좋은 승용차에 그드럭거리면서 다니기가 딱 좋은 그런 직업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다. 그러니까 586 운동권을 퇴출하자. 지금 이 젊은 세대들도 여론이 있는데 당연히 퇴출시켜야지요. 20, 30대에 잠깐 정의감으로 데모했다는 이유로 그걸 훈장을 해가지고 뒤에 배운 건 그거밖에 없고 공부도 안 했어. 내가 누구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 80년대에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저기 강원대학, 전북대학, 부산대학 총학생회 또는 그 간부들이 집회를 해가지고 반정부 시위로 투옥된 반미자주와 반독재 민주화 주장하는 그 데모의 대부분을 박찬종 변호사가 변론해가 결국 전두환 정권의 미움을 사서 변호사무 정지당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지금 제가 변론했던 사람 중에 다 국회의원도 나오고 또 후속부대도 나오고 비서실장도 나오고 당대표도 나오고 다 그렇게 됐어. 제가 알아요. 공부할 틈이 없어. 그러니까 데모한 거 팔아먹고 다녀야 되니까 무슨 놈의 공부를 해. 무슨 놈의 역사 공부를 해. 무슨 놈의 사회학을 무슨 놈의 경제학을 무슨 공부를 해. 신문사설도 제대로 안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붙고 떼고 모략하고 해치고 하는 이 기술만 발달돼 가지고 드디어 최고 정점에까지 이르렀다. 비서실장, 장관 끝까지 오르면 거의 다 오른 거 아니에요? 다 오른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번 이 선거에도 여전히 그들이 횡포를 부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연장하려고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 특권을 예를 들어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겠다. 그건 개인 의사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면책 특권 포기하겠다 하는 것은 헌법상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특혜 국가가 엄청나게 지원하는 이것은 이거 내 스스로 깎겠다 하는데 국민의힘 당이 국민 여론의 일부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수 300명을 250명으로 줄이겠다. 이거 줄이려면
22대 국회에 국민의힘당이 과반수를 넘어야 돼. 이게 의결사항이야. 입법사항이야. 그러니까 헌법에 200인으로 돼 있는데 그 상한선은 법으로 정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250인으로 줄이겠다. 요 하나가 공약이 있는데, 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후보 등록하고 이제 선거운동 본격화 될 때에 국민에게 중대한 국회의원 특권 축소 폐지 공약을 하리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까지 생각 안 한다면 그걸 해야 돼. 한동훈 위원장 해야 돼. 세비를 얼마를 줄이겠다. 보조자 수 9명을 어떻게 줄이겠다. 차량이나 해외여행 경비 어떻게 줄이겠다. 정치자금 모금의 회수나 금액을 어떻게 줄이겠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 그걸 해야 한동훈이 다음 내리고, 지금 민주당은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그런 공약 절대로 할 수 없는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진심을 가지고 특혜 줄이고 특권 일부 포기하고 하는 이것만 갖고도 민주당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이재명이 억울하다, 뭐 현혹돼 가지고 뭐 계양을구에서도 당선되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